고위공직자 비리수사처, 다시 말해서 이 공수처 설치가 화두로 떠오르고 있습니다. 정부는 공수처 설치가 국민의 유혹을 하면서 공수처법의 국회 통과에 최선을 다하겠다, 이런 입장이지만 자유한국당은 강하게 반발하고 있는 상태인데요. 검찰을 개혁하려면 공수처가 꼭 필요하다는 그런 지적들이 나옵니다. 어떤 이야기인지 들어보겠습니다. 참여연대 박근용 협동사무처장 연결돼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처장님. 네, 안녕하세요. 먼저 이 고위공직자 비리수사처가 어떤 곳인지 설명을 좀 해주시겠습니까? 네, 간단히 설명드리면요. 청취자분들이 아마 박근혜 최순실 이트를 수사한 박용수 특별검사팀, 이걸 아마 기억하실 텐데요. 네. 쉽게 말하면 바로 이런 특별검사팀을 상설 조직으로 만들자, 이게 공수처입니다. 네. 그렇다고 해서 이 특검팀이 상설 조직으로 만들어진 특별검사팀이 모든 사건을 다 수사하는 건 아니고요. 네. 대통령을 비롯해서 청와대에 있는 비서관들이라든지 네. 장차관 또는 국회의원 또는 검사처럼 상당히 권력이 있는 고위공직자들의 범죄에 대해서만 상설적으로 수사할 수 있는 기구를 만들자. 그게 공수처, 이렇게 간단히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지금도 검찰에서 그런 일들을 해오고 있는데 굳이 이렇게 별도의 조직을 만들어서 고위공직자들을 수사하고 또 기소하고 그래야 될 이유가 왜 있다고 보시는 거죠? 네. 만약에 검찰이 국민의 기대대로 이런 고위공직자들의 범죄에 대해서 엄정하게 수사를 했고, 또 검사들 스스로의 범죄에 대해서도 공정하게 잘 수사를 해왔다면 아마 이런 국민적인 요구들이 많지 않았을 텐데요. 네. 그동안에 우리는 검찰의 이 정치권의 이렇게 눈치 보기에 많이 희망을 해온 적이 많지 않았습니까? 네. 특히나 이제 대통령을 비롯해서 법무부 장관처럼 인사권을 쥔 사람들, 검찰의 인사권을 쥔 사람의 눈치 보기가 워낙 심했기 때문에 이런 대통령과 정치권의 눈치를 보지 않는 네. 좀 더 공정하고 엄정하게 할 수사 필요하다. 이런 이제 여론들이 벌써 한 10년, 20년째 네. 많이 쌓여왔기 때문에 이제 이게 이렇게 이제 논의의 수면에 많이 올라와 있다 생각됩니다. 네. 처장님, 그렇다면 이 고위공직자 비리수사처는 검찰처럼 이렇게 대통령이나 이런 사람들의 인사권이나 이런 데 좀 자유로울 필요가 있겠는데요. 그런 부분들은 어떻게 보시나요? 맞습니다. 그게 사실 가장 핵심인데요. 자유한국당에서도 반대할 때마다 그런 부분을 좀 핑계 삼고 있는데요. 네. 근데 지금 국회에 여러 개의 공수처 관련 법률 안들이 나와 있고, 얼마 전에 법무부에서도 공수처는 이런 내용으로 만들었으면 좋겠다라고 정부 입장도 말한 적이 있는데요. 네. 가장 핵심은 대통령이 공수처의 책임자, 우리가 공수처장이라고 부르는데요. 네. 대통령이 공수처장을 직접 임명하는 그런 방식이 아니라는 거죠. 물론 형식적인 임명장을 수여하는 사람은 대통령이지만 네. 공수처장의 후보 2명을 국회에서 합의하여 네. 대통령에게 이제 제시하는 그런 내용이거든요. 네. 경우에 따라서는 국회에서 1명만 추천해서 대통령에게 제시하면 대통령은 임명장만 수여하는 네. 그런 방식으로 지금 제도 법안도 나온 게 있습니다. 그래서 핵심적으로는 국회에서 여야가 협의 또는 합의해서 제한된 1명 또는 2명을 대통령에게 제시하면 대통령이 그분에게 임명장만 드리는 이런 방식입니다. 그래서 대통령의 인사권이 공수처장을 임명할 때 사실상 영향력을 행사할 수 없게 하고, 또 공수처장의 임기는 법안에 따라서는 조금씩 차이가 있지만 보통 이제 한 3년 정도. 네. 또 임기를 보장을 해줘야 되겠네. 임기는 또 확실히 보장해주고 네. 그런 내용들이 있기 때문에 그동안에 이제 검찰의 경우에는 대통령이 좌지우지했다, 네. 인사권을 무기로 해서 이런 지적들이 많았던 것을 방지하는 게 네. 공수처 제도의 핵심인 거죠. 네. 좀 이제 이해가 됐는데요. 최근에 지난 9월 18일이었던가요? 법무검찰개혁위원회에서 이 공수처 설치 권고안을 발표를 했다라고 알려졌는데, 그렇다면 그 권고안에는 어떤 내용이 담겨 있는 겁니까? 네, 제가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요. 국회에 추천위원회를 두어서 공수처장을 추천한다든지, 그다음에 차관 대통령과 청와대에 있는 사람들은 물론이고 일반 정부 부처의 장관 차관보다도 한두 단계 아래인 고위 공무원 단이라고 불리는 국장 실장들이 있습니다. 네.
뭐 그런 분들까지도 수사 대상이 되게끔 한다든지 네. 또 다른 법안과 조금 차이가 있다 그러면 검사들의 범죄는 범죄 종류와 무관하게 네. 검사의 범죄는 어떤 범죄든 공수처에서 수사한다. 네. 네, 그래서 이른바 셀프 수사가 전혀 안 되게끔 하자. 뭐 그런 내용도 포함이 되어 있었던 거죠. 결국은 이 막강한 권력을 가지고 있는 그리고 수사권을 가지고 있는 이 검찰을 좀 견제하고 개혁하자는 게 이 고위공직자 비리수사처, 다시 말해서 이 공수처라는 이야기신데요. 굉장히 국민들께서 많이 지금 바라고 있는 부분이 좀 있을 것 같아요. 실질적으로 그러면은 현 정부도 이 공수처에 대해서 굉장히 강한 의지를 보이고 있는데 현재 어디까지 이 논의들이 좀 온 걸로 보이십니까? 네, 뭐 관련된 이제 법안들은 정부는 이제 여당 의원들이 법안을 낸 게 있어서 네. 지금 더불어민주당이죠. 그리고 이런 또 국민의당에서도 더불어민주당과 함께 법안을 낸 것도 있고 하다 보니까 정부에서 직접 이제 법률안은 내지 않았는데 하지만 청와대에서도 또 법무부에서도 여러 차례 이제 국회를 방문하면서 네. 빨리 법안 논의를 도입을 촉구하고 있는데 정기국회가 지금 열린 지 조금 되었지만 국정감사가 끝나고 나서 법안 심의는 11월 달에 들어와서 이제 시작했는데요. 네. 요 법은 국회의 법제사법위원회라고 하는 상임위원회에서 다루는데 저는 지난 21일하고 23일 날 두 차례 회의를 하면서 조금 논의가 진전이 될까 싶었는데 네. 갑작스럽게 자유한국당에서 논의를 못하겠다. 우리는 완전히 반대다라고 네. 해서 보이콧을 선언하는 바람에 23일 날 이후로는 논의 계획이 지금 아무것도 없는 네. 올 스톱된 상황에서 좀 안타까운 상황에 지금 처해져 있죠. 처장님 이야기를 들으면서 느끼는 게 결국은 이 공수처의 주 수사 대상이 되는 사람들은 정부의 고위 관료나 또 여당 의원들의 대상이 될 가능성이 더 많을 것 같은데 왜 이렇게 야당인 자유한국당에서 강하게 반대를 하는 걸까요? 정치적으로 여당이나 정부가 추진하고 있기 때문에 그냥 단순히 반대하는 그런 느낌까지도 한편 봤는데요. 네. 또 하나는 아무래도 부패에 대해서 더 걱정을 하는 사람들은 부패를 더 많이 저지른 사람 아니겠습니까? 네. 더 엄정한 수사를 그러니까 만약에 정권이 바뀌면 네. 검찰에 대해서 자기들이 다시 장악을 하겠다라는 네. 의지를 아직 포기를 안 하신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지금은 비록 정권을 잃어버렸지만 정부가 바뀌면 검찰을 쉽게 장악해서 좌지우지하겠다. 그런 과거에 관성이 젖었던 생각이 여전히 하나 있는 것 같고요. 네. 또 하나는 사실 지금 현재 검찰이 국민들의 적폐청산 이 열망을 좀 받아서 요즘 많이 수사를 좀 하고 있지 않습니까? 네. 근데 그 수사의 대상들이 지금 아무래도 과거에 여당이었던 지금의 자유한국당 사람들이 많이 포함되어 있다 보니까 네. 검찰의 힘 빼기에 검찰을 또 견제하는 수단이 될 수 있는 공수처를 검찰은 또 은근히 싫어하거든요. 네. 그러니까 검찰 사람들의 마음을 좀 관심을 좀 사고 싶어서 이러는 거 아니냐. 이런 추정이 나오는 거죠. 실제로 표면적으로 속내는 모르겠지만 겉으로 반대하는 이유들을 몇 가지 말하고 있는데 네. 그것들은 앞뒤 안 맞는 이야기들이 너무 많기 때문에 논리적인 반대라기보다는 속내에서 뭔가 정치적인 계산 때문에 반대하는 거다. 이렇게 의심할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네. 처장님 이야기를 들으면서 공수처 설치 부분 좀 더 정말 긍정적으로 빠르게 좀 그 정부 그리고 여당 야당이 힘을 합쳐서 좀 끌어가야 될 부분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좀 듭니다.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참여연대 박근용 협동사무처장이었습니다.